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병원에서 상부위장관 외과를 맡고 있는 김완식이라고 합니다. 위장관은 크게 상부와 하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상부 쪽은 이제 식도 아래쪽, 위에서부터 12지장, 초장까지를 이제 관장하게 되고요. 그 외 대장 쪽은 대장학문외과에서 하부위장관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궤양으로 인해서 위 천공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 궤양이 있어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병행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낫지 않는 궤양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통해서 궤양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죠. 위암뿐만 아니라 위 주변에 있는 임파절도 같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비만 해소 목적으로 위 소매 절제 수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수술은 통상적으로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요. 복강경 수술이 많이 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위암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극히 초기 위암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서 드러내도 수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진단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위암의 발생률은 예전과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암의 치료 결과는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빨리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이 40이 넘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반드시 위 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미리미리 위 내시경을 하셔서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빨리 진단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예후가 좋습니다. 사실 비만은 나라별로 인정률이 좀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그런 BMI라고 하는데요. BMI가 25 이상일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BMI가 3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고도 비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도 비만은 최근에는 병적 비만으로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비만은 이제 질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WHO에서도 비만은 이제 질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만을 통해서 발생한 수많은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이 쪄서 통통하다, 그냥 살이 쪄서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당뇨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위를 보면은 소매처럼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소매처럼 늘어났던 위소매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될 때 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위 소매 부분입니다. 소매 부분을 절제를 하는 겁니다. 소매 부분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했을 때 충분히 위가 늘어나지 않고 소량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배가 고프다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 소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 소매를 절제를 하게 되면은 그 호르몬이 중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머리로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공복 중에서 이제 가짜 공복이 있죠. 가짜 공복을 막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늘어나는 부분이 소매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전처럼 위가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소만 쪽은 조금 늘어나면서 약간 체적에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소 체중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사실은 수술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비만일 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BMI,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일 때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동반되어 있을 때 BMI가 30이 넘어가게 되도록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가 있을 때는 겉보기에는 비만이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체질량 지수가 27.5만 돼도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암 수술을 했을 때와 비만 수술을 할 때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암 수술을 할 때는 위를 상당 부분을 절제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 해결을 위해서 위 소매 절제술을 할 때는 회복 기간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이름이 탈장이잖아요. 몸 안에 있던 장이
바깥으로 탈출했다 해서 탈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장이 튀어나와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장 주변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탈장은 보통 양쪽 사타구니 쪽 그리고 배꼽 쪽 그쪽에서 평소와 다르게 뭔가 불룩 올라오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셔가지고 반드시 탈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장의 특징이 일단은 좀 부드럽고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누워있으면 또 대부분 들어가세요. 근데 움직이거나 운동하거나 서 있을 때 다시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초반이고요.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수술할 때 저희가 장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 처음에 의심되면 반드시 오셔서 진단 후에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타구니 쪽에서 발생하는 서해부 탈장이 가장 흔하게 되고요. 배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배꼽 탈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 부위 절개장을 통해서 장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저희가 반은 탈장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탈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꼭 하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장 수술은 예방적 수술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장이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장으로 들어간 혈류, 즉 피가 안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장이 썩습니다. 장이 썩게 되면은 통증도 심할 뿐더러 그걸로 인해서 폐혈증 혹은 장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미리 수술해서 더 튀어나오지 않게 덧대지는 수술이라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